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손목에 이어서 키네시오 스포츠 테이핑을 이용해서 부상 예방 및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 부위가 발목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절한 스트레칭도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포츠 안전재단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부상 경험률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종목 탑5 종목에는 이렇게 축구, 격투기, 검도, 스노보드, 농구의 순서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다쳐가지고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부상률 상위 1위네요, 축구가. 그리고 부상 부위를 살펴보면 역시나 1위가 발목으로 가장 많고요. 2위로는 무릎, 3위로는 상반신,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4위는 머리, 5위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목 부상이 굉장히 많죠. 2020학년도 올해만 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발을 다쳐가지고 깁스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깁스를 풀었을 때 또는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과 발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부상 종류로는 염좌가 가장 많네요. 염좌가 뭘까요? 네,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염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관절, 인대 등의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인대 손상이 된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발을 삐었다고 하죠. 삐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멍이 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인대가 모두 찢어지면은 탈구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준비 운동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만 몸의 신체를 열을 가해서 좀 풀어주면은 이러한 손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 매일 꾸준한 발목 운동 및 스트레칭을 실천하면 발목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발목 기능의 강화를 의미하며 염좌, 관절염 등의 질환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발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에 힘을 줘서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봅니다. 이때 발가락에 이렇게 힘을 줘서 내 몸 쪽으로 당기게 되면 발목에 대한 스트레칭의 효과보다는 다른 근육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발가락에 힘을 푼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놓는 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몸 쪽으로 쭉 당겨서 했다가 힘을 풀어주고, 혹시 내가 당길 때 이렇게 발가락에 힘을 안 주면은 내 몸 쪽으로 선생님 잘 안 당겨져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말아쥔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를 한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좀 풀고 이렇게 편안하게 발바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쭉 당겼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은 발목 주변에 인대 같은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두 발을 30번씩 이렇게 반복하면 좀 좋겠네요.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안 다치면 좋겠지만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삐었을 경우에는 RICE 기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RICE란 무엇일까요? R은 안정의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그래서 내가 이제 삐었거나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활동량을 줄이고 뭐 목발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I는요. 아이스인데요. 얼음팩으로 피부나 근육 내부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응급처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C는 컴프레셔으로 압박이에요. 손상 부위를 압박 붕대로 이제 감아주는 거고, E는 엘리베이션으로 올려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가 아닌 높게 올려놓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는 휴식 안정인데요. 일단 활동을 멈추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좀 고정해 놓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2단계는 얼음찜질인데요. 부상을 딱 당했을 때는 차갑게 식혀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고 신체 신진대사가 좀 느려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가라앉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 적혀져 있다시피 부상 직후에서는 72시간 안에 한두 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얼음찜질을 해주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고 수건이나 이제 뭐 주머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피부에 동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손상 초기에는 온찜질을 하면은 이런 염증이나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3단계로는 압박입니다. 출혈이나 부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포츠 테이핑 하는 것도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탄력 붕대로 손상 부위를 단단하게 감싸서 신체에서 움직임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붕대로 이렇게 꽉 압박을 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이렇게 붕대로 감지 않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염증이 더 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염증이 좀 이렇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감거나 심하게 압박할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너무 세게는 감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거상입니다. 이제 우리 좀 뭐 다리가 붓거나 좀 다쳤을 때 막 쿠션 같은 거 놓고 여기에 발을 올려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 이유가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체액이 다친 부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쪽으로, 다친 부분 쪽으로 혈액이 좀 덜 가게 해서 출혈이나 부종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스포츠 손상은 예방이 최상의 치료입니다. 일단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준비운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준비운동을 잘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더울 때 이제 고무줄이 더 잘 늘어나죠. 이렇게 더 잘 늘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온도를 좀 최소한으로 좀 끌어올린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에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을 10분 이상 집중적으로 좀 잘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더 많이 쓰잖아요, 손보다는. 그러니까 발목이나 하체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배드민턴 칠 때는 발도 많이 사용하지만 손목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손목을 안 풀고 선생님도 그냥 딱 쳤더니 여기 정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것처럼 손목이나 발목 부분에 이제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게 되면은 선생님이 바로 앞에 설명했던 RICE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친 부분을 좀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네시오 테이핑을 통해서 이제 발목에 테이핑을 해서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테이핑은 이화준 어린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화준 어린이가 발목을 다쳤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발목이 아프세요? 그러면요. 여기가 아파요? 네, 여기 엄마가 치료해 줄게요. 먼저 발이 있죠, 발이 있죠. 발의 길이를 먼저 대야 돼요. 지금 이화준 어린이는 발이 얇기 때문에 테이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이에 맞게 측정을 해서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네. 네. 여기도요? 네, 여기도 해볼게요. 여러분의 길이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측정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 발바닥에서부터 앞으로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핏줄 있죠? pit줄을 따라서 한 요 정도까지만 교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보시죠? 발바닥부터 여기 발목 위까지 X자로 교차시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먼저 표시를 해주고 여기 표시된 만큼 잘라주면 돼요. 선생님은 한 요 정도까지 잘라볼게요. 엄마잖아. 네.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래요. 엄마는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다리 잘리면 어떡하죠? 다리는 안 잘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는 이렇게 앞쪽으로 교차를 시켜가지고 길이 측정을 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는 여기 앞쪽에서부터 뒤쪽 엄마 여기 아킬레스건 쪽 뒤쪽으로 여기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측정을 해줍니다. 여기 뒤쪽으로 X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측정을 해서 완전히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앞쪽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요 정도? 여기 한 반 정도? 요 정도 길이만큼 선생님이 한번 자를게요. 엄마 이번엔 내가 변사를 할 거야. 엄마 어디 아프대요? 네, 저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하나 앞쪽으로 교차시켰던 거, 하나 뒤쪽으로 교차시켰던 거. 선생님 해보니까 거의 길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먼저 할 때는 어떤 테이핑 방법을 보니까 여기 앞쪽에 둥글게 잘라주라고 하는데요. 둥글게 잘라주는 이유는 이쪽에 뾰족하게 돼 있으면 좀 테이핑이 더 잘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맞춰서 동그랗게 잘라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번 동그랗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될 수 있도록 밴드를 먼저 붙이고 밴드를 먼저 붙이고요. 두 번째 테이핑도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우선 잘라주고 나서 시작할게요. 이거는 발목이 아플 때나 깁스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에 좀 제한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이 테이핑 방법을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잘리네요. 테이프가. 됐어요. 네, 이렇게 두 개 다 동그랗게 끝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잘라놓은 테이프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 지점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 지점을 접은 대로 이렇게 결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잘라준 것을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에 붙여주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아까 첩의 위쪽 부분을 교차시켜서 붙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뒤쪽부터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니까 붙이고 나서 장력은 한 50% 정도 끝부분은 좀 남기고 50% 정도 장력을 주고 앞으로 크로스 시켜서 붙이고 그 마지막 끝부분은 장력 없이 붙여줍니다. 여기 반대쪽도 조금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겨놓고 장력은 50% 정도 주고 교차시킨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장력 없이 그냥 그대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죠?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X자로 교차시켜서 이렇게 붙였어요. 발바닥에서부터 교차를 시켜서 이렇게 X자로 붙였죠. 네. 두 번째 테이프는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접어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찢어줍니다. 찢어주고 이번에는 발바닥에 붙였던 것에서 엄마 여기? 약간 뒤쪽 한 붙인 거에 이거는- 3분의 한 2지점이 겹칠 수 있도록 조금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여러분? 한자 어린이? 네, 여기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네, 발을 조금, 네, 좋아요. 거기서 3분의 한 2지점이 포개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뒤쪽으로 장력을 줘서 크로스를 시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남겨놓고 장력을 줘서 교차를 시켜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장력 없이 붙여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크로스를 시켜서 장력 주고 50%만 장력을 주세요. 당긴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꼬였다. 마지막은 이렇게 장력 없이 자 해서 붙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붙이면 발목을 조금 움직이는데 제한을 둬서 좀 우리가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붙였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도 아까 한번 붙여보니까 앞쪽 크로스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뒤쪽 크로스는 약간 테이프가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좀 구겨지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붙일 때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복숭아뼈 부분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남으면은 잘 붙인 거예요. 앞쪽 크로스, 뒤쪽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여기 복숭아뼈 남을 수 있도록 크로스를 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거 붙이니까 좀 안 아픈가요? 네. 안 아픈가요? 네. 괜찮은가요? 네. 네. 누나들, 형아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봐요. 누나들, 형아들도 해보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